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KS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9월 4일 마감한 미국 시장이 또 하락해서 마감을 했죠. 장중에는 나스닥이 5%까지 급락을 했다가 그래도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이너스 1% 내외의 약세로 마감을 했고, 또 그런 가운데 9월 7일은 미국 시장이 노동절로 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와 또 다음 주 내일 우리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움직임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해외 시장 움직임부터. 자, 미국 시장 부분에 그 이전에도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분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내용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5월 이후에 추세적으로 상승하면서 왔었던 부분이 이 추세 라인을 파동을 가지고 그리면서 이렇게 지그재그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왔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월 중순서부터는 중심선을 내려오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상승을 했죠. 그죠? 자,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좀 오버슈팅이 된 8월 중순서부터 오버슈팅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왜 여기서 발생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죠. 이때부터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죠. 요부터 이제 급등을 하는 미국 시장의 나스닥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때가 미국의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했다. 7월 22일, 23일 부분에 이 테슬라가 실적이 분기 순이익이 1250조 이 정도 가지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4분기 연속 이 흑자 달성, 이 부분 속에서 S&P 편입 가능성, 거기에 액면 분할, 그리고 유상증자, 그죠? 거기에 또 애플이 액면 분할, 그리고 다른 여타 기술주들의 액면 분할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과매수권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세를 상방 이탈을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미국 시장이 다소 과열이다. 그래서 이 추세 안으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은 금요일 날 장중 5% 급락을 하면서 추세 하단 라인까지 찍고, 그리고 나서 중심 부분 정도 부분에서 중심 부분을 추세를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약세 흐름을 줄이면서 마이너스 1.27%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9월 7일이 이제 이 노동절 휘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시장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시장은 항상 휴일을 많이 앞둔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 조정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구역, 그리고 우리 시장도 매주 금요일마다 약세 흐름을 좀 보였었던 부분, 이번 주는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지없이 깨뜨리면서 매주 금요일 부분은 약세를 보였다. 그래서 항상 주간 투자 전략을 보일 때 강한 시장이든 약세 시장에선 더 그렇고, 오히려 항상 보게 되면 주초 강세, 주 중반 이후 약세,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도 시장 지수로는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조정을 받았던 성장 섹터들은 금요일 시장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었던 우리 시장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셨겠죠. 그죠? 자, 여러 가지 약세 이후 부분,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서 이미 테슬라가 또 시간에 6% 가까이 하락하는, 급락하는 형태, S&P 편입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화요일 날 열릴 미국 시장 역시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기술주들이 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상을 해보시면, 그래도 미국 시장이 낙폭을 줄였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그죠?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고 화요일 날 열렸을 때 또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 대상에 놔야죠. 그러니까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금요일 날 세게 상승했었던 성장주 섹터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그때는
매수가 아니라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월요일 날 미국 시장 약세 때문에, 금요일 미국 시장 약세 때문에 조정을 보여준다면, 그죠? 이미 테슬라의 S&P 노출이라든지 편입 실패에 대한 노출, 이런 부분들로 금요일까지 조정을 받았었던 성장 섹터들이 월요일 날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기회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 날짜별 흐름들도 살펴가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서 머니투데이 방송 팩트체크 이제는 뭐 그만 하차를 금요일부로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실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본 모습이다. 그죠? 미국 시장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함께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지수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일봉상으로 코스피입니다. 그죠? 자, 잘 보시면 우리 시장에 6월 달에 조정 한번 들어왔었던 음봉 이후 이 음봉이 컸지만, 그죠? 전혀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성장주 계속 매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음봉이 떨어졌지만 흔들릴 거 없다. 그죠? 이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잘 보시면 이 8월 중순 이 급락 이유는, 거래소 급락, 코스닥 급락 이유는 뭡니까? 코로나의 재확산이었잖아요. 그죠? 그 재확산의 정점이 8월 26일 441명의 코로나 환자가 400명대가 넘어가면서 미리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를 반대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여기서 오히려 그 타이밍에 세게 올라가는 타이밍이 여기 전개가 됐죠. 그죠? 8월 중순부터 그리고 9월까지 뭐 FOMC란다.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 평균 물가 목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그 상승을 이어갔기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됐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이렇게 세게 보인 겁니다. 이 정도 가격 조정을 보였다면 이제는 기간 조정 정도다라고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코스닥 시장의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거래소처럼 장대 음봉 나오고 나서 다시 기간 조정 보이고 상승을 했고, 이번에 장대 음봉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코스피는 요 정도 범위 내인데, 그죠? 코스닥은 오히려 고점을 뚫는 부분이 나왔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성장 관련주들이 순환하면서 상승하니까요. 그죠? 2차전지와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플랫폼 관련주 상승하고, 좀 쉬는 부분의 공백을 어느 쪽에서 커버를 하고 올라갔어요, 이번에? 해상풍력 관련주. 그죠? 해상풍력 관련주가 가장 세게 올라갔잖아요. CS윈드, 거기에 삼강 M&T, 그 다음 후발주자인 SKDND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고, 거기에 5G 모멘텀이 지난주에 발생을 하면서 주파수 혁명 결과가 금요일에 나왔죠. 그런 부분에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 KMW라든지 HFR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의 상승 흐름들이 더 세게 진행됐던 부분.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뭡니까?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 건 당연하다. 그죠? 아무런 주가에 변동 힘을 줄 수 없는 액면 분할이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은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시가총액은 그 기업엔 변화가 없는데, 주가의 가격이 싸졌다. 5대1로 4대1로 액면 분할하면서 싸졌다는 거에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초보 투자가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가 아니라 또 오해하실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가격이 싼 건 좋아하고, 내 계좌에 만주 샀다, 2,000원짜리 만주 사면 뿌듯한 대신에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몇 주 사면 좀 허전한 듯한 느낌. 그게 이제 가격의 괴리 현상이지요. 그죠? 시가총액을 봐야 되는데 주식의 가격을 본다는 거죠. 그죠? 사실은 액면 분할은 시가총액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접근하기 용이하니까 테슬라가 액면 분할 5분의 1 했다, 애플이 4분의 1 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넷플릭스니 잘 나가는 뭐 엔비디아니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가니 팡이니 뭐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뭐 액면 분할하면 막 애플하고 테슬라처럼 막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증폭했었던 부분이 8월 중순부터 9월 초란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거품만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시장이 그렇게 해서 올라갔나요? 우리 시장이 그것처럼 올라가려고 올라갔었다면 이번 조정도 셀 거예요. 셌었을 겁니다. 금요일 날도. 근데 제가 우리 형님들께도 이야기를 했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발맞춰서 올라가지 못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더 크게 우려할 이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금요일 날 하락한 부분 우리 시장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죠. 단도직입적으로. 그죠? 이 MTN 팩트 체크 하면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미국 시장 떨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 성장하는 종목 부분들을 매수를 해야지. 그럼 올라갈 때 맨날 미국 시장 올라가면서 그걸 따라서 사느냐?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그죠? 미국 시장은 이제 기간 조정 정도로 들어가면 된다. 뭐 떨어지니까 별의별 많죠. 그죠? 뭐 이 소프트뱅크가 뭐 콜옵션이 어떻고 뭐 소프트뱅크가 다 주가를 올렸니 미국 시장의 주가를 올렸니 말았니 뭐 이런 이야기부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잔파도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죠? 우리가 주시장이 상승하면 이게 마음의 거리 이야기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주시장이 상승하면 현금 보유할 걸 한렇게 후회하고 하락 시에는 또 주식 보유를 후회하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상승하면 현금 갖고 있는 거 아쉬워하고 또 하락하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 후회하고 이렇게 그런 감정의 교차 그런 것보다 오히려 미국 시장이 하락했을 때 시장은요 상승하고 하락하고를 반복을 합니다.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 부분이 흔들리느냐 그 흔들릴 수 있는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게 흔들려야 되느냐 제로금리라고 하는 부분 저금리라고 하는 부분과 유동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훼손된다면 그때는 뭐예요? 주식의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뭐 FOMC가 동네 마을회관에서 동네 리장 뽑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평균 물가 목표제를 통해서 5년 동안의 기본 정책 부분을 갖고 간다라고 했고 그런 부분은 쉽사리 끝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흐름들이 속에서 시장의 변동 흐름 많이 올라오면 많이 올라올수록 하락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성장하는 섹터와 성장하는 기업 그게 뭐예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그 산업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 산업이 성장하는 쪽 라인 부분의 종목들은 조정이 들어올 때 뭐예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 시장이 그런 이유로 하락을 한다면 우리는 주도 섹터를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역대 IPO 일반 청약 점거금을 왜 올려놨냐면 이전에 암만 잘 나가는 좋은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TNG 이럴 때 그죠? 얘네들 IPO 할 때 들어왔었던 지금 자금 10조 15조 내외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SK바이오팜 30조 58조 카카오게임즈 58조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시중에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걸 단적으로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보다 더 돈 많은 투자가들 또 엄청나게 많은데 그네들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이번 흐름 속에서 뭐예요? 미국 시장의 조정의 기회가 오히려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를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아침 10시에 방송을 할 때도 요 두 번째 유튜브 요거 찍어보시면 나올 텐데 그죠? 요거 찍어보면 뭡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를 했느냐? 조정받을 때 9월 3일 아침일 겁니다. 그죠?
오히려 조종받는 삼강 MNT나 CS윈드를 사라. 이날은 반도체가 막 올라가고 있었던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조종받고 있는 라인 부분을 매수하라고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도 보시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뭐 더 맞춰서 올라갔다 이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저쪽 5G 성장주 쪽 흐름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 해상풍력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섹터에 성장하는 섹터가 상승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은 어떤 거겠어요? 지금 조종받고 있는 성장 섹터겠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쫓아가지 말고 올라갈 때 그 종목 부분들을 그 섹터, 성장 섹터를 보면서 지금 성장한 섹터 부분이 조종받는 부분을 매수를 하는 거라면 그게 길목 지키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이어가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시장 지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미국 시장의 하락 1.2% 나스닥이 낙폭을 줄여서 마감을 했고 9월 7일 미국 시장이 노동절로 휴장을 해서 그죠? 화요일 날 개장 때까지 미국 시장이 화요일 날까지 약세를 다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포카페이스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왜? 테슬라가 시간에 6% 정도 급락을 하고 있으니 다른 기술주도 좀 영향을 주는다라고 하는 흐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월요일 날 곧바로 반등을 세게 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장중 반등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미국의 금요일 시장 여파가 우리 시장으로는 화요일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려가. 그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화요일 날 테슬라 악재임 편입 실패에 대한 부분 이걸 가지고 하락했다가도 다시 또 반등 흐름을 주면서 아까 보았었던 추세 중심 라인까지를 회복해주면 우리 시장은 좀 구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금요일날 급하게 상승을 했던 풍력 관련주니 또 5G 관련주 이런 것들이 월요일까지는 강할 거예요. 그런 월요일까지 강하게 흘러갈 때는 좀 비중을 축소를 하고 오히려 금요일날 약세를 보였었던 성장주 중에 성장 섹터 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매수하고 월요일 화요일 나눠서 그러면서 다음 타자를 기대하는 그러면서 섹터의 순환 흐름들을 길목 지키게 하는 그런 부분들로 염두에 두되 전체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주초 라인 부분까지 조정을 조금 더 보이는 미국 시장 흐름이 나오겠으나 그러나 우리 시장으로는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또 시간이 되면 해상풍력 관련주 사탄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의 그린뉴딜과 관련된 정책 부분을 설명을 드렸다면 관련 종목 분에 대한 설명을 올려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